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오는 4월 2일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안보보좌관과 실장, 국장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대북 정책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미한일 3국 공조를 거듭 강조하면서 세 나라 당국자들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는 4월 2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한국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함께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밀리 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30일 성명을 통해 이번 협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이어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나라 안보보좌관들이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 있는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 유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대응, 기후변화 대처 등 폭넓은 지역 문제들과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혼 대변인은 또 이번 협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국가안보보좌관 차원의 첫 다자대화이며 이는 핵심 현안들에 대한 우리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서 우리의 공동 번영 증진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의 마크 네퍼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30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미국 진보센터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가장 긴급한 국제 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와 책임을 맞이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세 나라의 유대를 강화하고 동맹 관계를 현대화하며 재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미한일 3국이 심도 깊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ur acting Assistant Secretary Sung Kim met virtually very early on with both his South Korean and Japanese counterparts. Now these were not one-off meetings or courtesy calls. But rather, these represented the beginning of deep and detailed conversations that are ongoing. 네퍼 부차관보는 이 같은 대북 정책 검토 협의는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와 외교 정책 도전에 대한 미한일 3국의 긴밀한 조율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미국은 물론 동맹과 파트너까지 위협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가 기술과 경제 위협도 제기하는 만큼 미한일 세 나라가 이런 국제적 위협에 맞서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 관계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최근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와 미국, 한국 정부를 향한 비난 담화를 쏟아내는 데 대해 유엔 차원의 조치와 강력한 군사준비 태세로 맞서야 한다고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촉구했습니다. 과잉 대응은 삼가해야겠지만 변하지 않는 북한과 언제든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30일 BOA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한 양국 군사준비 태세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위협이라며 목표 달성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미사일 발사 활동을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히고 미한 양국군은 당장 싸울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For folks on the ground over there, obviously we got to stay vigilant and we got to maintain readiness at the highest levels at all time. I just encourage South Korea to maintain an ironclad defense and make sure it's got its missile defense systems in tip-top shape and stay vigilant. Be ready to fight tonight. That's what it's about.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변화 조짐도 없이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 정권을 강한 군사력으로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 동맹에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접근법으로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고 연합 군사력으로 억지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틸러리 전 사령관은 또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며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보조를 맞춰 미한 양국이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행동에 강력한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또 북한이 무기 실험을 계속하고 연일 미한 양국 정부를 향해 막말 세례를 퍼붓는 것은 북한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이 같은 비난 담화는 미국 새 행정부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모두 과거에 봐왔던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more the same that we've seen in the past. I think they're trying to get a reaction out of the new U.S. administration. I mean, we've seen this behavior before. This is nothing new. I hate to predict the future, but I would imagine they'll continue doing the same sort of stuff until they get some type of reaction. 틸러리 전 사령관은 특히 북한이 한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국산 앵무새, 말더듬이 등 막말을 쏟아내는 것은 협상보다는 도발을 택했던 과거 전형적 행태이자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발을 통해 대북 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고 제재 해제와 같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술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북한 인권 문제가 새로운 대북 정책의 핵심 요소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촉발된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며 개최한 기자회견에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이 참석했습니다.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전 세계 최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물을 것이라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대북 정책의 중요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We do remain deeply concerned by North Korea's egregious human rights record, which remains among the worst in the world. The State Department, together with the interagency, is currently undergoing a North Korea policy review process, and human rights will remain an indispensable component of our overall policy toward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국제인권단체와 유엔 등의 우려와 법 철회 촉구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30일부터 시행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제 정책으로서 미국은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를 옹호한다며 자유로운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terms of the anti-leaflet bill, increasing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is a U.S. priority.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is critical for North Koreans to access fact-based information not controll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아울러 미국은 북한으로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 기구 내 파트너들,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2020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강제 실종과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 노동 등 총 23개 사항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의한 일부 대북 인권단체의 활동 제한과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의 설립 취소 등이 담겼습니다. 또 부패 항목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과 김홍걸, 윤미향 국회의원 등을 명시하고 성추행 항목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혐의 등을 적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1977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인권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외교, 경제 전략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전 세계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President Biden is committed to putting human rights back at the center of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at's a commitment that I and the entire Department of State take very seriously.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인권을 지키고 인권 유린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가용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내 방사화학 실험실 건물에서 핵물질 추출 관련 활동을 암시하는 징기가 배출된 것을 포착했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31일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서
30일 촬영한 상업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영변 방사화학 실험실 내부와 관련해 화력발전소의 두 건물에서 증기가 배출되는 것이 포착됐으며 이는 지난 4주간 화력발전소 가동 정황이 관측된 것에 뒤이어 나온 움직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방사화학 실험실은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한 연료봉을 재처리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증기나 연기가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이것이 재처리 활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활동이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인근 화력발전소의 저장고가 지난 2주간 지속적으로 채워진 정황도 포착했다면서 영변 핵시설의 이런 활동은 새로운 재처리 작업의 준비 과정일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과 한국에 대한 압력을 높이려는 북한의 전략적 움직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이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잇따른 대미, 대남 비난 성명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북한이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 장관은 3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일련의 군사적 도발과 성명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도 북한 인권 상황에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도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 사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북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종전선언이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양국 간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단계가 될 수 있다고 한국 정부는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지성호 의원과 탈북민들이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대표들과 만나 미얀마 사태와 민주주의,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소모뚜 공동대표와 떼인민민 전 미얀마 소수민족 카렌족 청년 대표는 31일 한국 국회에서 탈북민들과 지의원 등을 만나 현재 미얀마 사태로 인해 미얀마가 북한과 같이 자유와 인권이 억압받는 독재 국가가 될 우려가 있다며 북한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탈북민들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앞으로 미얀마의 내전이 예상된다면서 국제사회와 한국이 유엔 평화유지군 개입에 앞장서 줄 것과 미얀마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의원은 미얀마 군정이 자국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어린아이와 시민에 대해 벌이고 있는 무차별적 인권 침해는 국제적으로 큰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보편적 인권과 자유 또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군정의 충격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한국 정부 당국과 협의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